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서로 만나서 수업을 해야지 되는데, 뭐, 저번 학기부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코로나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혹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그렇게 서로를 읽어가면서 수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뭐 1학년 학생들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활이라는 게 공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선후배 관계도 중요하고 또 뭐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책 읽는 것밖에 없는 아주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학기 그 방학 중에 좀 이제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이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참 난감하네요. 뭐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뭐 말이 좀 이상하게 길어지네요. 제1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 제출 및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이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네이버를 썼는데요. 학교 행정 메일들이랑 학생들 메일이 막 섞이다 보니까 제가 학교 행정 메일들을 약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아, 뉴영 히스토리 전혀 새롭지 않은 그냥 평범한 역사 죄송합니다. 뉴영 히스토리로 그리고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 단톡방을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계사 탐구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에 제가 써놓긴 했는데 뭐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뭐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동아시아사, 서양사, 뭐 중동사, 뭐 여러 지역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세계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흐름 이외에도 이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한번 약간씩 소개하고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좀 멈췄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갸우뚱 제 스스로 해져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죠. 이 비대면 이게 뭐 언제까지 저번 학기에도 뭐 곧 대면 수업이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끝까지 했죠. 다행히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학기에 이제 시험은 그 학교에서 봤기 때문에 학생분들 얼굴은 봤었죠. 그것도 일부만요. 반을 두 반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반은 조교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약간 좀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익혀야지 되겠죠. 아울러서 세계사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안목을 넓히는데 세계사 탐구 학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현상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예정이며 사건과 현상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계사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상, 문학과 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한 기초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철학, 종교학, 문학, 언어학 등과 같은 인문 사회과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보통 문사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문송하다는 표현도 있더군요. 뭐 아들내미가 지금은 군대에 가 있긴 하지만 문과라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뭐 그 문과라서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문송하다는 표현을 듣고 상당히 난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어차피 저도 문과니까. 뭐 여하튼 죄송합니다. 사적인 얘기를 또 수업 시간에서 문사철이 있습니다. 이 문학과 철학은 사실은 물론 현재의 문학과 철학은 약간 좀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그 문학이 탄생한 철학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 한 19세기까지 이 문학과 철학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아마 정상적인 수업이었다면 우리가 보통 요 근래는 대면 수업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정상 수업에서라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문학과 철학의 공통점과 사학의 차이점은 뭐냐?
문학과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사학이라는 역사학이라는 분야는 특수성을 강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조가 있죠. 시공간 속에 어떠한 점을 찍고 역사가가 그것을 분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었을 때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점을 찍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점을 찍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 문사철을 같은 덩어리로 얘기를 하지만 역사학과 문학과 철학은 약간 좀 다르다. 하지만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의 특성을 공부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으로 약간 샜는데요. 그러므로 이 역사적 소양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연구 분야를 심화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항공대를 보니까 공대생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공대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면 공과하고 무슨 역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기초과학이라는 것도 역사가 있죠. 그리고 역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만나 뵐 수 있을지 뭐 그거는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통수단으로서 지메일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단톡방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 중에 단톡방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수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단톡방에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죠. 하지만 제가 답하는 내용이 모든 학생이 공유가 가능해져서 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지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보다는 모든 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항공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이 문자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자명 그리고 성함 죄송합니다. 이름이죠. 그리고 학번과 전공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뭐 입력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업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이 단톡방에 꼭 물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뭐 실명은 제가 그 학생에게 대답한 내용을 단톡방에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방법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수업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격주 단위로 한 번씩 지원자에 한해서 발표를 시키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거에 뭐 사실상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만약 비대면 수업이 계속된다면 격주로 과제를 드리고, 저번 학기에는 뭐 교육부 지침이 그 출석 과제를 받아라 였기 때문에 매주 과제를 드려서 많은 원성을 죄송합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로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주로 과제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더하기 중간 리포트를 중간고사 점수로 환산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안 보고 이제 격주로 과제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더하기 중간 리포트를 중간고사 점수로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특히 중간고사를 볼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간사들 입장에서는, 선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은 뭔가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사실상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중간 리포트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신 분들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 보고 싶습니다. 싶어요. 뭐 사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 뭐 종식된다고 전제하고 그냥 학교 교실에서 저번 학기처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출석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3번 결석까지는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상 결석 시에는 당연히 F를 드리겠습니다. 단 3회를 결석하면 마이너스 3점이고요. 이 출석 점수는 10점이죠. 그러니까 7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2회를 결석하시는 분들께 마이너스 2점, 1회 결석 시에는 마이너스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학기까지는 뭐 3번 결석한 분들까지는 그냥 10점 만점을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관성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대학 생활에서 사실은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고 또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여러 외부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3회 결석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 활동을 좀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합 서클에 들어간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득이하게 요번 학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포함될 격주과제의 경우에도 2주에 한 번씩이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점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사실 격주로 제가 과제를 드리겠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제를 제출한 주에 아마도 다다음 주 정도 되겠죠. 그 정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주차 수업의 경우 이제 역사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역사의 어원과 의미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어떠한 관점에서 역사를 볼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는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죠. 만났을 때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은 사실상 어때요? 고대 문명은요,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인간의 피와 땀이 어린 결과물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거대한 자연, 그 앞에 선 인간은 너무나 왜소한 존재였죠. 그러한 왜소한 인간들이 어떻게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은요, 대충 이러한 식의 수업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아테네, 그리스 반도죠. 로마, 당연히 로마, 이태리 반도죠. 비잔틴 제국, 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반도 국가예요. 스페인 역시 반도죠. 이러한 반도 국가들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적이 있었죠. 이들이 세계사의 주역이 된 이유와 그들이 쇠망한 이유를 통해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생각해본다는 말을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상 반도 국가들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리고 한 면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제 식민사관에 의하면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가 반도국가의 운명이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반도국가는 또 그렇지도 않은 면이 있죠.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 반도국가는 쇠망하고 또 반도국가는 번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점을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병면 수양하듯이 모니터를 보면서 수업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참 그러네요. 하지만 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야죠.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이런 식의 수업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당연히 정상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업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뭐 일주일 전 10일 전부터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비대면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뭐 아까 1학년 학생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대학 생활에서 뭐 전공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이건 뭐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뭐 그걸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또 그렇겠네요. 여하튼 뭐 한시적인 얘기니까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죠. 그래요. 자, 한 학기의 시작입니다. 이 계획하신 꿈을 꼭 이루는 한 학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꿈을 크게 가지세요. 사람은 꿈을 이루면서 꿈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장래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다 보면 고난도 나중엔 추억이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가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의 소질을 살리는 일을 찾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중반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 다 거의 대부분이 뭐 안 하고 또 이제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데요. 자영업을 할 때도 본인이 잘하는 거,
자신의 특기 혹은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친구들은 성공을 하고, 대부분 남이 잘 된다 해가지고 뛰어들어간 친구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업은 아니 그 일은 사업이래. 죄송합니다. 일은 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본인이 재밌는 일, 그리고 본인이 소질이 있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하시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대부분 뭐가 잘 되더라, 지금 주식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려워지더라고요. 자, 계획하신 꿈을 꼭 이루는 한 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역사의 의미와 어원, 그리고 아울러서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